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13일 심야 배송을 하던 쿠팡 택배기사가 일하던 중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쿠팡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있지만 택배 노조는 새벽 배송 업무로 인한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쿠팡 택배기사들이 어떤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권영국 쿠팡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숨진 택배기사가 당시 발견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분이 그 군포시 삼번동에 있는 그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예. 그 시간대가 새벽 4시 40분 경이었다고 합니다. 주민이 그 복도에 뭐 플래시백이나 또 택배 상자 한 3개를 머리맡에 둔 채로 네. 쓰러져 있었고 이미 그 당시에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황으로 볼 때 택배 배달을 하다 숨졌다. 이거는 뭐 사실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그 야간 배송을 거의 한 1년 정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오전 이제 아침 7시에 일이 끝나기 때문에 예. 4시 40분경이면 배송 시간, 배송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사인은 밝혀졌습니까? 일단 이제 국가수 그 부검을 했는데요. 예. 그 사인을 심장 비대 상태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장 비대 상태요. 네네. 예. 이 심장이 이제 일반인들은 한 300g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800g이라고 하니까 예. 2배가 훨씬 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 그 심근경색이 꾸준히 진행이 됐고 혈관이 전반적으로 막혀 있었고 심장이 비대해진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심근경색이 계속적으로 이제 누적되면서 이러한 이제 심장 비대 상태가 됐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의사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이 이런 심장 비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네. 결과적으로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두고 노조에서는 일종의 이제 심장 비대증이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최종 사인은 이거는 심장 비대증은 산재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과로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업무상 과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뇌심혈관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예. 뭐 뇌경색이 온다든가 또는 이제 갑작스럽게 심장이 정지되는 심정지가 오거나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심근경색이 왔을 때, 네. 이런 경우는 업무상 과로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심장 비대가 심근경색의 그 선행 원인이었다면, 이것은 업무상 과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산재 판정할 때, 그러니까 사인도 보지만 그 숨지기 전에 어떤 그 노동 강도라든가 업무 시간 이런 것도 함께 보잖아요. 지금 숨진 노동자는 그렇죠. 어느 정도 노동 환경에 있었습니까? 이분이 이제 지금 이분이 직접 고용된, 쿠팡에 직접 고용된 그 운송 배송 기사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위탁을 받은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을 했는데요. 주간조가 있고 야간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야간조에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야간조는 오후 9시에 출근을 해서 그러니까 다음날 오전 7시에 일을 마치기 때문에요. 만약에 중간에 휴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10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하루를 쉬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9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10시간이고 6일이면 한 주에 60시간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야간 근무를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했고 근무 시간도 짧지는 않았다. 낮 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10시간을 6일 동안 하면 굉장히 무리가 오죠. 예. 근데 이게 특히나 이제 심야 노동이란 말이죠. 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해야 되는 노동이고, 아마 쿠팡이나 이런 배송기사들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물건을 거의 두고 뛰어다니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다니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뭐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주로 이제 차를 운전하는 그 차 안에서 간단한 뭐 김밥이라든가 이렇게 때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휴가 시간도 별도로 잡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쿠팡 측에서는 그 숨진 노동자는 노동자를 쿠팡 노동자라고 부르지도 마라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럼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을 왜 자꾸 우리랑 얘기를 엮어가지고 하느냐 이것부터 지금 네. 불편해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제 쿠팡은 자랑을 했었죠. 자기들은 이 배송을 직접 고용을 해서 직접 배송을 하고 있고 정규직이다. 이걸 한때는 굉장히 좋은 직장인 것처럼 자랑을 했었어요. 네, 뭐 쿠팡맨 뭐 이렇게 공채를 뽑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쿠팡 친구라고 부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팬데믹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이제 이런 이제 비대면 주문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배송 업무가 폭증하면서 보니까 이제 쿠팡 친구식으로 직접 고용을 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니까 예. 주 52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각 그 캠프별로 영업점의 배송업체를 잘게 쪼개가지고 예. 그 배송업체에 위탁을 주고 이 배송업체가 다시 이 배송기사들에게 또 재위탁 외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예. 사실상 실제로는 하는 업무는 쿠팡 친구와 같은데 네. 형식만 개인 사업자 형태로 저는 위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 CLS 거기에 대리점과 계약한 또 다른 개인 사업자 뭐 이 정도 지금 쿠팡 퀵플렉스 또는 뭐 쿠팡 플렉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성격이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개인 사업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과로사다 이런 얘기가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오늘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그 쿠팡 CLS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업무 지시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저도 이제 실제로 거기에 이제 쿠팡 퀵플렉스로 개인 사업자 일한 분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카톡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매일 그 업무 지시를 실제로 이제 쿠팡 캠프에서 이제 영업점이 있고 이렇게 배송을 나가게 되는데, 예. 그 쿠팡 캠프 리드라고 하는 분이 그 관리자라고 하죠. 네. 이분이 이제 직접 이 개인 사업자에게 뭐 오배송을 해서 하라든가 예. 또는 아침에 실제로 자기가 주도해서 조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매일 실제로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쿠팡 직원인 거죠? 그렇죠. 그걸 지시하는 사람은 쿠팡 CLS의 캠프의 관리자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위장을 하고 있지만 네. 업무 지시는 그 배송업체 뭐 사장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예. 쿠팡 캠프의 리더 관리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택배 기사들이 과로에 몰리는 가장 큰 이유가 클렌징 제도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이제
일정하게 보면 우리 배송 기사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방식인데요. 예. 그 수행률이라는 것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주 또는 2주 동안에 이제 그 쿠팡 캠프에서 배정하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각각 배송 기사에 담당하는 구역마다 예. 일정한 이제 그 물량을 부여하게 그 시간 내에 배송하라고 부여를 하게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뭐 배정되는 물량을 다 소화를 하면 100%가 되겠죠. 네. 수행률이. 근데 절대로 100%를 다 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7인 물량을 부여를 하게 되면 하루를 쉬게 되면 6일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75에서 85%의 수행률을 부여를 했는데 예. 지금은 95% 정도를 부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수행률이 낮아지게 되면 예. 이 수행률이 낮은 그 배송 기사가 담당하던 업무 구역이 있을 거죠. 예. 그럼 아예 쿠팡 쪽에서는 그 업무 구역을 해소해서 다른 업체들에게 경쟁 입찰을 시켜서 그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버린다는 거죠, 업무를. 이렇게 되면 그 구역이나 아니면 그 구역을 담당하는 업체에서는 배송 업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나 마찬가지 효과가 생기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배송 기사는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사실상 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업무 수행력을 맞추기 위해서 네. 굉장히 무리하게 지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국감장에서 이 노동자가 사망한 지 사흘 뒤에 산재보험에 가입했더라.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쿠팡 CLS 대리점이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2년 전에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계적 합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합의가 효과가 있긴 있는 겁니까? 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CJ 택배를 대표적으로 지금 그때 뭐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분들은 지금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주일에 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루에 12시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 낮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명절 특수기에도 심야 10시 이후에는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분류 작업이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류 작업을 하고 배송까지 나가야 되니까 하루에 뭐 보통은 뭐 15시간까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굉장히 과로에 시달리는 작업이었는데 네. 그때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런 노동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고 또 이제 그 갑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불공정 행위를 건절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예.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우 이제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업무 강도가 줄어들었다고 실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쿠팡 사례 보면은 이 다단계처럼 이렇게 계속 하청 재하청 주듯이 하면서 어찌 보면 사회적 제도만 그 어떤 망 자체를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쿠팡은 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네네. 그렇군요. 그게 사회적 합의 당시에 지금 이제 저는 요거는 조금 더 그 검토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택배 운송업의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랬는 건지 어쨌든 이 사회적 합의에 그 사후적으로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고 요청을 해도 거기에서 자기는 무관하다고 자기는 다른 걸 다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배 없는 날이라든가 이번에 추석 연휴 때 배송 없는 날로 하자라고 다른 택배사들하고 노조는 다 합의를 해서 지키고 있는데 쿠팡은 연중 무휴로 이러한 주문을 받고 배송 업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과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뭔가 사각지대가 좀 존재하게 돼버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국 쿠팡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였습니다.